안녕하세요, 여러분. 60인생 코치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안부 인사부터 드리려 합니다. 어제 저녁 좋은 밤 보내셨나요? 잘 주무셨나요? 잘 주무셨다면 너무나 다행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평안한 밤을 보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분명히 누웠는데 두세 시간 동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드시고 새벽에 이유 없이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는 무겁고 몸은 더 피곤했던 적 많으시죠? 이런 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다면 얼마나 힘드실까요? 사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가까이가 이런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단순히 피곤하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약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첫째, 왜 수면 부족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건강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인지. 둘째, 수면제를 통해 자는 잠과 자연스럽게 자는 잠이 어떻게 다른지. 셋째, 약이 아닌 생활 습관만으로 불면증을 극복한 실제 사례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 건강,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건강의 기본, 수면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이 왜 중요할까요? 아니, 잠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기억력과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연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룻밤만 깊은 잠을 못 자도 단기 기억력이 30% 가까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수면 부족이 이어지면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불면증이 있는 노인은 알츠하이머 위험이 약 1.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면역력 약화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조사에 따르면 수면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충분히 자는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약 3배 더 높습니다. 또 독감 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보고될 정도로 수면 부족은 면역력에 직격탄을 줍니다. 셋째, 심혈관 질환 위험입니다. 국내 보건복지부 통계에서도 수면 시간이 짧은 노인일수록 고혈압, 협심증, 뇌졸중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불면증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2배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넷째, 정신건강 악화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조사에서는 수면 장애가 있는 환자의 40%가 우울증이나 불안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온다는 고통이 결국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위 4가지의 결과는 다중 만성질환 발생률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50세 이상에서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경우 다수의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30% 증가, 70세 이상에서는 무려 40% 증가한다는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 질환은 이름 그대로 병세가 오래 지속되며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입니다. 즉,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필수 과정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수면장애를 밤에 잠 못 자는 것쯤이야 하고 넘기는 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잠이 어려워지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몸의 변화입니다.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그로 인해 깊은 잠, 이른바 서파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얕은 잠 위주로 바뀌다 보니 밤새 자주 깨고 새벽 일찍 눈이 떠지는 겁니다. 둘째는 질환의 영향입니다. 관절염, 허리 통증 같은 만성 통증, 전립선 문제로 인한 야간뇨, 또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잠을 유지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셋째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노년기에는 상실감이나 불안, 고립감이 커지면서 우울증과 불면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수면장애가 있는 노인의 약 40%가 우울증이나 불안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넷째는 약물의 영향입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스테로이드 같은 약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 고령자일수록 이런 부작용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활 습관과 환경입니다. 낮 동안 활동량이 줄고 사회적 교류가 적어지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고
밤이 되어도 충분한 수면 욕구가 쌓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소음이나 조명, 난방 상태도 예민해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이렇듯 고령자의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몸과 마음,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수면장애는 위에서 얘기한 문제들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면장애를 대처하는 자세에서 유발됩니다. 과거에도 고령층의 수면장애는 존재했습니다. 다만 늙으면 아침잠이 없다, 밤잠이 없다 등의 가벼운 말로 치부되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며 그냥 그대로 살아가셨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쉽게 수면장애를 이겨내십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요. 바로 수면제입니다. 과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나 큰 병원에서만 수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동네 내과, 가정의학과에서도 간단한 진료 후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수면제 처방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수면제 사용률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불면증 환자를 길게 상담하고 생활습관 개선법을 설명하기보다는 단기간에 효과가 있는 약을 처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쉽습니다. 실제로 국내 환자 평균 진료 시간이 5분에서 7분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약 처방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되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약은 진짜 수면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더불어 수많은 부작용을 동반하죠. 많은 분들이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내성, 중독, 기억력 저하, 낙상 위험, 치매 발병 위험 증가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센터 연구에서도 수면제를 장기 복용한 노인은 낙상 위험이 2배 높았고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는 치매 발생 위험도 1.31, 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가 일반 대중에게는 아직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면제에 의한 수면과 자연스러운 수면은 너무나 큰 차이를 지닙니다. 많은 분들이 약 먹고 자면 그냥 자는 거지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수면입니다. 먼저 자연 수면입니다. 우리의 잠은 보통 90분 주기로 얕은 잠, 깊은 잠, 그리고 꿈꾸는 잠으로 이어집니다. 깊은 수면, 뇌 속 청소부인 글림프틱 시스템이 작동해서 하루 종일 쌓인 뇌의 노폐물을 치웁니다. 알츠하이머의 원인 단백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도 이때 제거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 회복과 면역력 강화가 이뤄집니다. 혈압과 맥박이 낮아져 심장과 혈관도 휴식을 얻습니다. 렘 수면. 뇌가 하루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기억은 지워줍니다. 감정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완화하며 뇌의 신경회로를 재정비합니다. 창의적인 사고력도 2단계에서 회복됩니다. 즉, 자연 수면은 뇌와 몸이 동시에 회복되는 종합 패키지 같은 시간입니다. 반면 수면제를 먹고 자는 잠은 겉보기에는 푹 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제는 뇌의 신경을 억제해서 억지로 꺼버리는 방식입니다. 깊은 수면 비율이 줄어듭니다. 뇌의 노폐물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렘 수면이 억제됩니다. 기억 정리, 감정 회복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낮 동안 피곤함이 계속됩니다. 실제로 대한수면연구학회 조사에 따르면 수면제를 복용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분명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는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한 노인의 경우 낙상 위험이 2배, 치매 발생 위험이 1.3에서 1.5배 높다는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 수면은 밤사이 집안 대청소, 빨래, 정리, 식사 준비까지 다 해놓는 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과 마음이 정리되고 깨끗해지죠. 반대로 수면제 수면은 전기불만 꺼놓은 밤과 같습니다. 겉으론 조용히 자는 것 같지만 뇌와 몸의 중요한 회복 작업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건강에도 부담을 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약으로 자는 잠은 시간만 보낸 수면이고 자연 수면은 몸과 뇌가 진짜로 회복하는 수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약 없이도 자연 수면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꿔 불면증을 극복한 어르신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례 1. 걷기 루틴으로 잠을 되찾은 68세 박성배 어르신. 68세 박성배 어르신은 매일 밤 2~3시간씩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고 그마저도 새벽마다 깨는 바람에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처음엔 수면제를 처방받아 드셨지만 제때 일어나지 못하고 뒤늦게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낮에도 졸려서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 정기검진에서 의사에게 들은 말이 계기가 됐습니다. 수면제를 오래 먹는 건 위험합니다. 수면제 대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약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로 대한수면학회에서도 고령자의 불면증 치료에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이 생활습관 교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박 어르신은 약 대신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 오후 5시 하루 2번 30분씩 걷기. 햇빛을 쬐며 걷는 것이 멜라토닌 리듬을 회복시킨다는 연구를 보고 실천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TV와 휴대폰을 끄고 조용히 독서. 전자기기 빛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설명을 듣고 생활에 적용하셨죠. 잠들기 전엔 따뜻한 물로 조욕. 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 졸음이 오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 생활을 3주 정도 이어가자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한 달이 지나자 머리만 대면 잔다는 말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즉, 단순히 의지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의사의 조언과 실제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고 생활을 바꾼 결과 약 없이도 숙면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조욕은 그 자체로는 체온을 올리는 행위이지만 조욕이 끝나고 난 뒤에는 오히려 중심 체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조욕을 하면 발과 다리의 혈관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체내의 열이 피부 쪽으로 이동해 발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욕이 끝나고 나면 중심 체온, 몸속 깊은 곳의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졸음 신호가 강화되는 거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75세 이화영 어르신은 은퇴 후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밤에는 늦게 자고 낮에는 졸다 깨다를 반복하다 보니 밤낮이 뒤바뀌어 버렸죠. 결국 불면증이 심해져 약을 복용했지만 아침마다 개운하지 않고 기억력도 자꾸 깜빡거려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강좌에서 들은 교수님의 한마디가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어도 생체 시계는 햇빛과 식사로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약보다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화영 어르신은 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활을 바꿀까? 어르신은 실제로 수면의학 연구 결과를 참고해 습관을 선택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후 햇빛 쬐며 스트레칭. 햇빛은 뇌 속 생체 시계를 다시 조율해 멜라토닌 분비를 정상화시킨다는 점을 보고 실천하셨죠. 식사 시간 고정. 일정한 식사 시간이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위장관 호르몬이 수면 주기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설명을 따르셨습니다. 오후 8시 이후 음식과 카페인 금지. 카페인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방해한다는 교수님의 조언을 바로 적용하셨습니다. 처음엔 몸에 배어버린 습관을 버리는 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2주가 지나자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에는 밤 11시면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화영 어르신 역시 단순히 습관을 바꿔야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의사의 조언과 실제 연구 근거를 확인하고 생활을 선택적으로 조정한 덕분에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체 시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70세 윤성우 어르신은 밤마다 잠들지 못해 괴로웠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릿속에서는 온갖 걱정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일 건강검진은 괜찮을까? 혹시 또 아프면 어떡하지? 애들은 괜찮나? 다음 주 모임은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한동안 수면제를 처방받아 드셨지만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낮에도 졸려서 생활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수면 명상 강의를 들은 것이 참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은 억지로 자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잔잔해져야 몸도 편안해집니다. 그때 윤 어르신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마음부터 다스려야 진짜 잠을 잘 수 있겠구나. 윤 어르신은 아드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드님은 실제 연구 사례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가 자기 전 명상을 4주간 실천했을 때 수면 잠복기가 평균 30% 단축되고 야간 각성 횟수가 크게 줄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고 확신을 얻은 아드님은 어르신께 명상과 감사 일기를 추천했습니다. 자기 전 20분 불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과 함께 복식 호흡, 심박수를 낮추고 불안을 완화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노트에 기록. 긍정적 감정을 떠올리며 뇌를 안정시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새벽에 덜 깨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6시간 이상 안정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즉, 단순한 습관 변화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조언을 믿고 실천했기에 약 없이도 불면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여러분도 수면장애를 극복할 길이 보이시는 것 같죠? 규칙적인 생활 리듬, 햇빛과 운동,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 바로 이 3가지가 약보다 더 강력한 수면제 역할을 해준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수면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일정한 생활 리듬이 무너진 생체 시계를 다시 바로잡습니다. 둘째, 아침 햇빛을 쬐며 가벼운 활동하기. 아침 햇살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분비를 조절해 밤에는 졸리고 낮에는 개운한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낮에는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만으로도 밤에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넷째, 저녁 이후 전자기기 줄이기. TV, 휴대폰 불빛은 뇌에 아직 낮이다라는 신호를 줍니다. 대신 조명을 줄이고 책이나 차분한 음악으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다섯째, 잠자기 전 작은 루틴 만들기. 따뜻한 물로 족욕, 명상, 감사 일기처럼 하루를 마무리하는 신호를 정해두면 뇌가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인식합니다. 마지막, 카페인과 늦은 밤 간식 줄이기. 오후 2시 이후의 카페인은 수면에 직접적인 방해가 됩니다. 야식은 위장을 깨워 오히려 숙면을 막습니다. 여러분, 불면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불편이 아니라 건강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신 3분의 사례처럼 약 없이도 작은 생활 습관 변화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은 마음을 지치게 하지만 그 밤을 이겨내는 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생활, 햇빛, 운동, 작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밤이 더 따뜻하고 더 고요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수면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변화를 시작하는 작은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0인생 코치였습니다.